5억 퇴직금 어디 갔지? 은퇴 3년 만에 빈털털이 된 60대 부부의 눈물. 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아무도 이런 현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실제로 은퇴 후 5억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도 몇 년 만에 통장이 바닥나버린 60대 부부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연하게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지금 현실이라는 벽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은퇴 준비? 솔직히 말해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작 은퇴 후의 삶,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냥 남들처럼 썼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은퇴 직후 퇴직금을 받았지만 몇 년 안에 생활비조차 부족해진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은퇴 후 돈 관리의 핵심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남들처럼 쓰고 남들처럼 놀았다. 60세에 은퇴한 박 씨 부부는 퇴직금 4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없었고 자녀들도 출가했으니 이제 둘이 여유 있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1년은 그야말로 보상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주도, 일본, 동남아, 크루즈 여행까지.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고 골프장 이용권도 끊었죠. 남편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즐기자고 했고 아내도 애들 키워냈으니 우리 인생 즐겨야지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 소비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통장은 영원이 되었고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상황. 지금은 월세로 옮겨가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쓰는 법은 배웠지만 버는 법이나 지키는 법은 몰랐던 게 치명적이었죠. 사례 2. 아들은 결혼, 딸은 유학, 부모는 무너졌다. 정 씨 부부는 퇴직 후 5억 가까운 자금을 마련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1억을 요구했고 딸은 석사 과정 장학금이 모자란다며 유학비로 1억 5천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부모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컸고 다시 벌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 60 넘은 부모에게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았고 투자한 자식들에게선 고맙다는 말 외엔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2억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 돌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몇 년 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위기를 겪게 되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출한 돈, 결국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 겁니다. 사례 3. 건물 하나 사두면 괜찮겠지? 조 씨는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모아 지방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매달 월세로 250만 원씩 수입이 들어왔기에 든든했죠. 하지만 2년 후 건물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월세가 반토막. 세입자가 빠져나가도 다음 임차인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건물 보수 비용, 재산세 등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정작 당장 쓸 생활비는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경기 침체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죠. 월세 받으며 노후 보장이라는 환상은 시장의 흐름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퇴직금은 많지만 계획이 없었다는 점. 퇴직금은 인생의 상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을 버틸 자금입니다. 이 돈을 5년 안에 탕진하면 남은 25년은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돈 관리 이렇게 해야 삽니다. 퇴직금은 최소 20년 이상 쓸 계획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자녀 지원이나 큰 소비를 하면 금방 바닥납니다. 매달 고정 수입을 확보하세요. 연금, 월세, 자격증 활용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을 은퇴 버전으로 리셋하세요.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모자랍니다. 행복의 기준도 바꿔야 해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소박한 집밥이 주는 만족.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버팁니다. 마무리하며 누구나 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얼마가 있냐보다 어떻게 쓰고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계획 없이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후회는 누구도 대신 안아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 글이 작은 경고이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 돈 관리, 구체적인 설계 없으면 5억도 사라진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아직 5억도 못 모았는데 하며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 드릴게요. 지금이든 은퇴 직후든 꼭 필요한 3가지 돈 관리 원칙입니다. 1.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대충 매달 200 정도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매달 고정비만 300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경조사비, 난방비, 교통비, 손자 용돈 빠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 꼭 12개월 실제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보셔야 해요. 정리하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이 나가?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활비 예산표를 짜고 내가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2. 쓸 돈보다 남겨야 할 돈을 먼저 설정하세요. 퇴직금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써요. 한 1억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고 5천만 원은 차 바꾸고 1억은 여행, 남은 걸로 살자.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건 돈을 계획적으로 쓴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쓰는 구조예요. 현명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20년 후까지 남겨야 할 돈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매달 200씩 20년 쓰려면 총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돈은 손도 대지 않고 안전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억으로만 자녀 도와주든 여행을 가든 생활비에 보태든 쓰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3. 은퇴 후 수입 구조 만들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쉬면서 살아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10만 150만 원 받는 분들도 많고 5억 있어도 은행에 넣으면 월 이자가 8만 100만 원 남짓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따서 틈틈이 강의하는 분도 있고 농촌에서 체험 농장 운영하며 소득 올리는 분도 있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월 3,050만 원씩 버는 분도 있어요. 포인트는 노동 강도는 낮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 자기 착각. 사실 은퇴 후 무서운 건 돈 부족보다도 착각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면 충분히 준비됐지. 내 자식들은 날 도와줄 거야. 설마 이 정도로는 안 망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천천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막상 위기가 닥치면 체면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부부끼리 눈치만 보다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수치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마무리하며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이 노후를 지킨다. 5억 퇴직금은 분명 큰 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3년도 못 가 사라질 수 있는 돈이기도 해요.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절제와 현실인식 그리고 계획적인 관리 능력입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지출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고 작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식도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 인생은 고정관념을 버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수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퇴직금, 눈물의 이유가 아니라
웃음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철밥통 공무원의 은퇴 후 남겨진 비참한 고백들. 서론 당신도 이런 후회를 남기고 싶나요? 많은 사람들이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안정된 월급, 평생연금,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 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노후 준비를 잘못하면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남겨진 공무원들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김 씨는 60세에 교육청에서 정년퇴직한 후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 자녀 결혼 비용, 생활물가 상승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며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평온한 노후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훈 은퇴 전 예상 생활비와 연금을 꼼꼼히 계산하고 부족분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2.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의 상실. 박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매일 함께 어울리며 바쁘게 지낸 그는 퇴직 후 홀로 남겨진 시간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공허감을 토로했습니다. 정체성을 일에만 의존했던 탓에 은퇴 후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직장을 떠나자 인간관계도 끊기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서만 의미를 찾는 삶은 은퇴 후 큰 공허감을 남깁니다. 3.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의 충돌. 이 씨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에도 성공했지만 정작 이 씨는 노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저절로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제 노후는 제가 준비했어야 했어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했지만 이 씨는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고 늦게나마 부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교훈 자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재정 계획의 중요성.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전 다양한 투자나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정서적, 사회적 준비.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 유지.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결론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노후가 특별히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간과하고 준비를 미룬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공무원 은퇴 후의 진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 전문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공무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밥통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공무원이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충격과 공허함을 경험하는 공무원들의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 은퇴 후의 현실과 준비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들. 1. 연금만 믿고 살았던 후에. 공무원 연금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연금의 안정성만 믿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연금 지급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로 30년간 근무한 공무원 A씨는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할 것 같았지만 자녀 결혼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오르는 물가에 점점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미뤘던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해결책. 연금이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전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나 부업, 소규모 창업을 고민해 보세요. 2. 일을 떠난 뒤 찾아온 정체성 상실. 공무원 생활은 규칙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런 구조가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B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은퇴했지만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백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사건을 해결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는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세요.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 중심으로 살던 패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자녀와의 의존 관계에서 오는 문제. 자녀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많은 부모님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C씨는 자녀의 유학과 결혼 비용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었고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해결책.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도 재정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재정적 건강부터 점검하라. 재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같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팁. 저위험, 중수익 상품의 분산 투자. 주택연금을 활용한 주거 안정.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부업.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라.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퇴직 전부터 친구와 가족,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팁. 동호회 가입으로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심사 공유. 3.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만들어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 만큼 의료비 지출도 늘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관리하세요. 팁. 매일 30분 걷기 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저염식, 저당 식단으로 건강 유지. 명상과 같은 마음 돌보기 활동. 결론. 공무원이라도 준비는 필수입니다.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은퇴 후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도, 사회적 관계도, 건강도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평온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연금만 받으면 노후 생활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근데 막상 받아보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연금 받아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64세가 된 박 선생님 부부는 둘 다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했으니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23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처음엔 이 정도면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데 문제 없겠지 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보험료, 관리비, 식비만 합쳐도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병원 한두 번 다녀오면 바로 적자예요. 결국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아내는 반찬가게 알바를 나가고 본인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게 매일 체감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은 너무 흔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매달 18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 재산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지출이 25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특히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남편이 혈압약, 아내가 당뇨약을 매달 처방받으니 약값과 진료비만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자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손주 돌보는 대가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고 있죠. 사실상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2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이 과장님 부부. 퇴직금 3억 원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40만 원으로 적어도 20년은 문제없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자녀 결혼 자금, 경조사비, 자동차 교체비 같은 불규칙한 큰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식비만 최소 80만 원, 통신비 관리비 합치면 40만 원, 여기에 교통비와 각종 보험료까지 합치면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결국 3억 원은 7년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고 이제는 남은 연금에만 의존하며 사는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출을 다 감당하기엔 빠듯하다는 겁니다. 사실 통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60만 원 수준인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도 최소 월 100만 원 정도는 별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소득, 파트타임 근무 혹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거죠. 그리고 지출 관리가 정말 핵심입니다. 은퇴자, 가게에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의료비와 경조사비, 그리고 생각보다 줄이지 못하는 통신비라고 해요. 실제로 은퇴 선배들이 조언하는 팁은 이런 겁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아서 큰 병 막는 게 곧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경조사비는 미리 부부끼리 한도를 정해두는 게 좋아요. 매번 체면 때문에 크게 쓰다 보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자동차는 유지비 적은 소형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런 작은 조정이 모이면 한 달에 3,04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말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0대든 이미 은퇴했든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나도 연금 나오면 그럭저럭 살겠지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가계부를 펼쳐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결국 노후를 지탱하는 건 숫자도 중요하지만 습관과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선택.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불안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연금은 든든한 기둥이 되지만 절대 혼자서 집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벽돌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돌아오는 그날 통장에 들어온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가 빠져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후에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이번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은퇴 이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연금이 부족하다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왜 빠듯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지출 구조부터 볼까요? 은퇴 부부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 의료비, 식비예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노인 가계 소비 지출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6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중 30%가량이 식비입니다. 은퇴 전엔 회사 구내식당이나 출장, 외식이 많아서 잘 체감 못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세 끼 다 챙겨 먹다 보니 식비가 확 늘어나요. 실제로 저희 상담 사례 중 한 분은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전부 집밥이라 한 달 장보기 비용이 7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잡아먹는 게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영역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대략 17만 원 수준이지만 병원 한 번 더 다녀오고 약 처방받으면 금방 30만 원, 40만 원이 돼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지출해야 하니 고정비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관리를 생활습관으로 미리 챙겨야만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비입니다. 실제로 은퇴자, 가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에 3천만 원 지원, 손주 돌잔치에 수백만 원, 친척 장례식, 지인 경조사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연평균 경조사 지출이 약 4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연금으로만 계산해선 설명되지 않는 숨은 구멍이 바로 이런 지출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득원 다각화입니다.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작더라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소형 임대 수입이든 월 20만, 30만 원 수준의 파트타임 알바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생활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68세 은퇴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한 달 40만 원을 벌면서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둘째, 지출 구조 단순화입니다.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고 자동차를 2대에서 1대로 줄이면 유지비만 해도 연 3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또 카드 대신 현금 사용 습관을 들이면 새는 지출을 눈에 보이게 관리할 수 있죠. 셋째, 경조사비 한도 설정이에요. 체면 때문에 매번 10만 원, 20만 원씩 내다 보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미리 부부끼리 합의해서 우리는 경조사비는 최대 5만 원까지만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부부들은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자산 구조 재정비예요. 은퇴 후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집값은 큰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주 주택은 단순화하고
일부는 전월세 임대나 금융자산으로 돌려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권 소형주택으로 이사간 65세 부부는 남는 돈을 정기예금과 채권에 나눠 넣어서 매달 60만 원의 이자, 수익을 확보했어요. 연금 외에 고정 수입이 생기니 훨씬 안정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퇴 직전이나 은퇴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줄이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50대부터 가계부를 쓰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은퇴 후에 불안이 줄어들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준비된 은퇴자와 후회하는 은퇴자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리 계산해 봤느냐 아니냐예요. 정리하자면 연금 받아도 빠듯한 이유는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출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 다각화, 지출 단순화, 경조사 관리, 자산 재배치 같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바꾸면 은퇴 후 숨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금 받아도 빠듯하다는 말이 내일의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년 퇴직 후 그렇게 생각하신 분 많을 겁니다. 평생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언젠가는 이라고만 미뤄온 꿈. 여행,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유인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비행기 티켓 한 장 들고 이제 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한다는 설렘. 모닝커피 대신 베트남 쌀국수, 주말 등산 대신 유럽 기차 여행. 얼마나 꿈꾸던 삶이었나요? 그런데 그 여행이 인생을 집어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황홀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상한 균열이 생깁니다. 자산은 줄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건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없는 자유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지점. 1.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생활비는 계획 바깥이었습니다. 강진우 66세. 강진우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뒤 아내와 함께 1년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은퇴 자금을 2억 정도 남겨둔 상태였고 둘 다 건강했고 자녀는 자립한 상황. 딱 1년만 다녀오자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환율, 물가 상승, 항공료, 그리고 여행 중 병원비였습니다. 유럽에서 아내가 발을 접질리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 처리가 어려웠고 현지에서 500만 원 가까이 지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계획했던 1년 세계 여행은 7개월 만에 조기 귀국. 귀국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획 없는 지출, 그리고 현실 감각을 놓친 우리가 문제였죠. 지금은 월세방 살며 다시 재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은 지는 오래고요. 나를 위한 삶이라 믿었지만 결국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박미정 63세. 박미정 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은퇴를 맞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갑작스레 생긴 시간과 자유. 그녀는 유튜브에서 본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 콘텐츠에 영감을 받아 태국, 베트남, 포르투갈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혼자 식사, 병원 진료, 그리고 비 오는 밤의 숙소가 너무 외롭고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젊은 여행자는 자유롭지만 나이 든 여행자는 외롭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공허함이 더 커졌어요. 여행으로 내 삶을 채우려 했던 게 결국은 착각이었죠. 3. 퇴직금 1억 5천 다 여행에 썼습니다. 지금은 월 100만 원 알바 중 이정환 60세. 이정환 씨는 퇴직 직후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빌려 국내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캠핑카에 빠져 직접 구매, 이후 일본과 유럽까지 장기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많고 추억도 많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너무 감정적으로 소비했어요. 그때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마음이었는데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캠핑카 관리비,
유류비, 주차비, 수리비, 해외 운송까지 포함해 총 1억 5천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비로 일하면서 다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여행 후 불화가 잦아졌고 현재는 별거 중입니다. 전문가, 시선 여행이 노후를 망치는 이유는 결국 구조 없는 자유. 노후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행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일시적인 경험이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아래는 노후 여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예산 한도 설정과 정기 점검. 여행 전 반드시 월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재조정하세요. 환율이나 물가 변화,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용기 확보. 여행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올 집, 대안 소득, 다시 시작할 기반이 없다면 그 여행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건강과 보험 체계 확보. 60대 이상은 여행 중 사고 위험이 확실히 높습니다. 국내외 보험 커버리지, 그리고 위급 상황, 대응 시스템 가령 현지 연락처나 병원 연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유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진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감정보다 구조, 자유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여행은 멋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에게 여행은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이 인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떠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돌아와서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은퇴 후 여행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이유 전문가 시각에서 본 5가지 핵심 포인트. 은퇴 이후의 삶은 소득이 없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지출이 자산 감소로 직결되는 시기이기에 어떤 소비든 반드시 장기적 안목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은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소비입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 이루어지는 장기 해외여행은 노후 재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은퇴 초기의 소비 착각 수입은 끊겼는데 소비는 그대로. 은퇴 직후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상여금 등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많고 이 돈이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행이라는 대규모 소비를 시작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기 수입 없이 지출만 진행되는 구조. 비용 인플레 요소, 과소평가 환율, 유류비, 숙박비 상승 등. 일시적 충동 소비의 반복 기념품, 미식 탐방, 옵션 투어 등. 전문가 조언. 버는 만큼 쓴다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래 살 수 있는 돈의 구조를 먼저 만든 후 소비해야 하며 여행은 그 이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여행 경비 계획 부족 예상보다 3,050% 초과는 일반적. 실제로 은퇴자들의 해외여행 비용 실태를 조사하면 대부분 계획보다 30% 이상 초과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서 예외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지 의료비 보험 적용 안 되는 상황에서의 치료비는 수백만 원에 달함. 교통비 급등 유럽이나 미주 여행 시 항공료가 성수기엔 2배 이상 차이. 현지 생활비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예상보다 비싼 식사 숙소비 발생. 전문가 조언. 최소한 3개월 단위의 예산안, 시뮬레이션과 예비비 30%를 포함한 가변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 여행과 장기 체류는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숙소만 에어비앤비로 바꿔도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3심리적 고립 여행 중 겪는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 중 외로움을 심하게 겪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는 나이든 외국인이 느끼는 고립감은 심리적으로 치명적입니다. 혼자 여행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병에 걸렸을 때 위기감 증폭. 예상치 못한 사고도 난 체력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 지금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하는 후회와 무기력감. 전문가 조언. 여행은 신체적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며 장기간 혼자 떠나는 여행은 최소한의 현지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기반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특히 질병 이력이 있는 은퇴자는 사전에 병원 접근성, 통역 가능 병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연금보험 구조와의 충돌, 국민건강보험료, 연금 수령 조건 등. 장기 해외 체류는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 등 국내 제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중단될 수 있음. 국민연금, 기초연금 일부는 국내 거주 조건 존재, 건강검진, 복지 서비스 등 자동 소외. 전문가 조언.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국내 주소지 유지 및 귀국 플랜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장기 체류는 단순 여행과 달리 법적 신고 의무도 수반될 수 있으니 국외 이주신고 비거주자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은퇴 후 삶의 방향, 상실. 여행 후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삶의 보상이라 여기지만 여행이 끝난 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음 스텝이 없는 경우 오히려 더 깊은 허무감과 방황을 초래합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은 인생의 에피소드입니다. 결코 중심축이 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여행 전후의 삶의 구조, 주거, 커뮤니티, 소득, 건강관리 등을 설정해 둬야 하며 여행이 끝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후 여행 전략 요약. 구분 체크 포인트. 여행 전 총 예산 산정 30% 예비비 확보. 건강관리연지 의료체계 파악. 보험 커버 범위 확인. 재정 설계 연금 수급 구조 유지 여부 확인. 소득 공백 대응 전략. 안전망 비상 연락망. 현지 커뮤니티 또는 한인의 연결. 귀국 후 계획. 귀국 후 거주지 의료 소득 계획 사전 확보. 결론. 여행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여행이 나를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망친 거죠. 여행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자유, 구조 없는 소비, 목적 없는 이동은 결국 노후라는 시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트리거가 됩니다. 노후는 길고 인생은 생각보다 체력과 자산이 먼저 닳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꿈꾸신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여행 돌아와서도 괜찮을까?